그럼 주로 어디에 쓰냐? 뭐 좀 장점이 뭐냐? 다른 콜라겐 부스터 요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압구정동 몬스터요원 대표 원장 박희선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가 한 개 열렸었는데요. 바로 태국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 의료진 선생님들 약 한 30분 정도가 저희 병원에 콜라겐 부스터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주셨어요. 이렇게 큰 행사를 이제 영어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저의 경험치가 많이 늘어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고 Q&A 시간을 갖고 이제 저희 케이스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시연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평소에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과 굉장히 많이 다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 강의를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전달드리려고 동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제 가이드 해드렸던 게 2025년 최신 올리디아 시술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왜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술 받으러 오시기 전에 올리디아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연관 검색어로 부작용, 결절 이런 단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냐면요. 얘가 콜라겐 부스터가 무조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0%에 가깝게 만들고 최대한 효율을 좋게 만들어서 효과를 최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올리디아를 만든 회사 TG바이오와도 좀 많은 R&D 협업 끝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일단은 올리디아는 처음 받아보시면은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가루를 시술을 할 때는요 액상화시켜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이 가루를 액상으로 만드는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 준비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중수화 이 방식 그리고 철저한 퀄리티 관련 이제 품질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처음에 이 가루 형태로 된 한 병을 저희는 생리식염수 약 8cc 정도랑 마취제 성분 1cc 정도를 섞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병을 총 9cc로 만드는데요. 이것을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은요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퀄리티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해당하는 게 바로 사중수화 방식이에요. 맨 첫 번째 이렇게 생리식염수랑 마취제를 넣고 손으로 쉐이킹을 해요. 이렇게 쉐이킹을 15분 정도 충분히 해주고 두 번째 얘를 볼텍스 믹서기에 넣게 됩니다. 요 이제 사진에서 보는 이제 볼텍스 믹서기인데 얘가 징 이러면서 굉장히 진동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균질하게 섞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롤러 믹서기예요. 이 롤러 믹서기는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균질하게 안에 내용물이 섞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대략 저희 병원의 경우 약 12시간 정도 롤러 믹서기를 돌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매뉴얼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균질하게 섞이도록 한 다음에 시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부작용도 낮추고 효과도 높이는 시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전체 공개를 하고요. 이렇게 공개하면은 선생님들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다 공개해도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시술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으면 했어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너무 많이 희석을 하거나 너무 적게 희석을 한다면 아무래도 양쪽으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희석을 많이 해버리면은 이 효과가 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 이거보다 너무 진하게 희석을 하면은요 부작용 같은 게 결절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더니 선생님들은 그럼 주로 어디에 쓰냐 뭐 좀 장점이 뭐냐 다른 콜라겐 부스터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다른 콜라겐 부스터 대비 장점은요 조금 어려운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얘의 성분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PLLA라는 성분이에요.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 예를 들어 뭐 PDLLA라던가 카하라던가 PDO라던가 PCL이라던가 이런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도 장점은 확실히 힘이 좋아요. 그리고 볼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콜라겐 유지를 쭉 더 유지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볼륨화이징 능력이 좋다 보니까 꽤 예민한 이런 눈꺼풀이나 눈 밑, 눈물고랑 이런 데는 올리디아로 하기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추천해드리는 시술 부위는 앞볼, 옆볼, 그 다음에 팔자주름,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주름, 그리고 일부 관자 많이 꺼지신 분들, 그리고 얼굴에 이마가 눈썹 이쪽이 특히 많이 꺼지신 분들에게 저는 올리디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 아주 얕은 페임이 아니라 퀭하게 페인 경우 어쩌면 저분은 필러를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싶을 정도로 퀭하게 파이신 분들에게도 올리디아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얘가 볼륨을 생성시키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고민하고 여기는 좀 다른 재질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바로 눈가 밑에 눈물고랑, 눈꺼풀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볼륨 형성 능력이 좋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형성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재질로 하거나 올리디아를 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층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소량만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양 조절을 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병원마다 노하우가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이 동영상만 보지 말고 이제 실제 시술하시는 선생님과 면밀히 상담 후에 시술을 받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올리디아를 얼굴이랑 이제 다른 바디 같은 부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바디 부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얼굴도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 바디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주로 올리디아를 무릎 위쪽 많이 쓰고 있고, 팔뚝 울퉁불퉁한 경우 좀 많이 쓰고 있고, 지방 흡입 복부한 다음에 울퉁불퉁해졌을 때 이런 거 좀 많이 쓰고 있고, 허벅지 안쪽에 울퉁불퉁해졌을 때 많이 쓰고 있고, 갑자기 살이 훅 빠져서 엉덩이가 확 처져서 주름이 막 많이 간 경우 그런 부위에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위에 올리디아를 제가 쓰게 된 이유는요, 일단은 얘 성분 때문이고요. 얘가 워낙에 그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들어가는 바디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그런 재질보다는 효과가 확확 올라오는 재질을 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바디일수록 오히려 이제 다른 콜라겐 부스터 재질들보다는 PLLA 재질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병원 아마 계속 궁금해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병원 정말 엉덩이 많이 하는 병원이고 엉덩이 결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영상에는 남사스러워서 안 올리기는 했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이렇게 사용법, 그다음 이제 바디 사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